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마음이 참 불안하시죠? 저는 이분이 하도 안 와서 불안했습니다. 오늘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서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씨가 멘토님을 정말 기다리셨나 봐요. 네, 우리 너무 바쁘세요. 취업 준비생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보고 함께 고민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취업 보게이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그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창을 열어놓고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민 바로 좀 만나볼까요?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게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올해 이 채용 시장 키워드 하면 바로 직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직무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가지 골라봤는데요. 먼저 제목을 보시면요. 해외 사업부 직무에 대해 아시는 분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 사업부라는 것이 어떤 곳은 단순히 영업이고 어떤 곳은 아닌 곳이 있던데 해외 사업부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힘드네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사실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렸을 텐데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이 내용 살펴볼까요? 네, 네. 구체적으로 올려주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분은 올해 요즘에 채용시장 트렌드가 직무, 업무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저기 영업맨, 무역맨으로서는 어떤 그 꿈의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혹시 저기 이렇게 좀 질문이 짧잖아요, 좀 그래서 어떤 그 드라마를 많이 보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드라마에서는 이제 멋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외 영업부. 예, 근데 이제 그쵸.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분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저희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기업에서 해외 사업부라고 하는 어떤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해외에 나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그 회사의 업이 무엇이냐, 무언가를 팔려고 나가 있는 곳이냐, 혹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이냐, 이렇게 각각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영업만 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그 소비재에 관련된 MD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상품 기획, 뭐 여러 가지 파트의 업무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기계나 설비를 수출하는 회사라면 이 기계 설비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혹은 유통망을 구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워낙 중국이나 이제 싱가포르, 대만 쪽으로 우리나라 그 화장품 업계가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처음에 셋업하는 거 혹은 직원들 교육하는 업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해외 사업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은 국내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해외에 가서 조금 더 넓은 무대로 좀 꿈을 펼쳐보겠다 이런 이유로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구직자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죠. 아침에 사실은 저 운전하고 오면서 네.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방송하는 그 광고 잠시 주는 그 캠페인 메시지가 있는데 네. 그곳에서도 해외로 취업을 좀 돌려봐라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정부도 아닌 게 아니라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알선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좀 따끈한 소식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어제 발표된 소식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점점 더 퍽퍽해지는 국내 취업 시장을 넘어서서 해외로 청년들의 취업을 조금 더 알선해드리기 위해서 지난해 5천 명 수준이었던 해외 취업자를 2017년까지는 연간 1만 명 규모로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미 어떤 K무브라는 이름으로 K무브해서 이제 K팝, K무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 청년들의 취업을 해외로 돌리겠다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요. 네. 여지까지는 사실은 단기적인 어학연수나 취업연수 혹은 단기적인 프로그램에 그쳤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다음 달에 발표할 그 K무브의 개편안은
청년들이 가서 이제 취업의 양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취업 정보의 제공을 조금 더 맞춤형으로 좀 더 질을 높여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좀 네.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로 눈 돌리고 싶은 우리 구직자들 가장 고민인 게 바로 정보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해외 취업 앞장서 도와준다 이러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전까지는 좀 실효성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다음 달에 개편이 될 K무브는 좀 더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개선해서 일단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는 상당히 반갑고요. 근데 이번에 개편되는 것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실효성 있게 조금 눈여겨보여지는 게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격증이 뭐 네.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IT 분야 자격증의 일부가 중국에서 동등한 자격증 수준을 인정받는 것 외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격증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우리나라 자격증을 인증해주도록 하는 것을 조금 많이 추진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부터요, 아부다비의 보건청이 한국 의료인 면허 인증을 추진하고 있지만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디컬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인력들을 또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우리 권경호 쌤도 이제 해외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 해외 취업 정보는 지금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녀오신 분으로서. 네.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각 정부 부처가 취합한 해외 취업 정보는 월드자 플러스라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방안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면 네. 청년 취업에 있어서도 해외 취업의 문이 조금 더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네. 월드자 플러스, 월드자 홈페이지 통해서 많이 네. 정보 좀 얻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목요일에 이 K무브 세계를 잡다 있죠. 시간을 통해서 많은 네.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죠? 네, 다음 고민은요. 특이하게 자신의 고민 써주지 않으셨고요. 네. 이 남편분의 고민을 좀 올려주셨어요. 네. 좀 등기를 끌어서 이 고민을 골라봤는데요. 제목은 회사 선택 도와주세요라고 써주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분은요. 신랑분이 경력직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30대 그룹 철강 회사와 매출 2천억대 외식 기업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두 개 회사 중에 고민하고 계세요. 근데 30대 그룹 철강 회사는 현지 채용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주재원 대우로 우선 인도에서 근무하는 거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옵션인 이 매출 2천억대 외식 기업은 본사 채용으로 중국 주재원으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남편이 원래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3, 4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철강 회사로 간다면 해외 법인 재무 쪽 포지션으로 가게 된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외식 기업으로 갈 경우에는 중국으로 가서 홍콩 투자자와 일하는 것 말고는 확실한 포지션을 모른다고 써주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업무적으로 봤을 땐 철강 회사에 가서 배울 게 많다라고 써주셨고요. 또 대기업이나 외식 기업이 조건이 좀 더 좋다라고 좋고 인도보다는 이 중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써주셨는데 이 부부가 둘 다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써주셨어요. 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써주셨는데 좀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네. 좀 남편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능력 이분 있다. 나름대로는 네. 둘 중에서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마침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이분의 네. 경우에는 해외 이직에 대한 마침 또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30대 그룹 철강 회사냐 매출 2천억대 외식 기업이냐를 놓고 지금 고민 중이신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다르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저기 이런 글이 많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 그 인력들이 그만큼 이제 인정받고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저기 약간 해외 취업 특집 방송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 앞선 분은 이제 신규 채용인 것 같은데 이분은 경력직 채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고민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번째 사연의 분의 경우에는 직무는 재무 쪽으로 좀 전문화 되셨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옵션이 철강 회사입니다. 큰 회사라서 미래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2천억대 이 외식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있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는가 이것도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국내 취업보다는 고려하고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국내에서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주거 환경이라든지 혹은 회사의 문화, 또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고려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게 되실 남편분이랑 또 거기 가서 서포트하면서 같이 생활하실 이 부인, 지금 올려주신 분이랑 같이 종이 한 장 놓고 차근차근 비교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결정을 딱 내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는 없고 답은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데 네. 저는 이제 4가지 카테고리에 고민하셔야 될 요소들을 크게 좀 구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선택이에요. 인도의 철강 회사에서는 재무팀으로 가게 되는데 중국의 외식업체는 아직 포지션을 모르신다고요. 근데 일단은 맡게 되실 포지션을 파악하시고 움직이셔야 안전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도의 철강회사 재무팀은 여지껏 해왔던 이제 회계팀의 업무와 이어서 연장선으로 커리어 패스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철강회사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도 체크를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산업 군해에 대한 선택인데요. 철강회사는 제조업이고요. 외식업계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가진 서비스업이 가진 그 성향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 업무를 맡더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재무회계의 일은 상당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외식업체에 가시는데 그쪽에 재무팀이나 회계팀 업무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서비스업 중에서 본인의 남편의 그런 성향이 서비스업 중에 잘 맞을 것인지 그런 직군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철강 외식 사업 모두 다 우리나라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일단 생활을 사는 해야 되기 거기 때문에. 때문에 네. 생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네. 무시를 못하는데 인도에서는요, 중국에서는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이 되실 거예요. 예, 중국이 더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그러게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안 그래도 세 번째 카테고리로 뽑은 것이 근무 환경에 대한 선택인데요. 네. 중국은 두 분이 일단 대학을 졸업한 곳이기도 해서 상당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인도는 조금 생소하시겠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폭이 넓은데요. 그 국가의 문화나 언어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기업의 문화 그리고 자녀분이 계신다면 혹은 이세를 고려하신다면 네. 그 교육 여건까지도 상당히 바운더리를 넓게 잡고 고려를 하셔야 될 치안도 부분입니다.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국가의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서 네. 꼼꼼하게 질문도 올려보시고 분위기 파악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는 근무 조건인데요. 급여라든지 휴가 그리고 주거 환경 지원 등등의 기타 요소들을 서로 각각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이 4가지 카테고리를 알려드린 것은 사람들마다 선택의 기준이나 그 내용,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이 4가지를 놓고 좀 차근차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종합해 보니까 중국에 있는 철강 회사였다면 어땠을까? 포지션도 정확하고.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또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네. 예. 그것도 역시 어떤 본인들의 직업관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미래를 두고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을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려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짚어주셨으니까 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권기현 멘토랑 또 고민들 여러 가지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요, 다음에 취업 보기기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좋은 질문들 골라서 좀 좋은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이지연 게스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